그러면 첫 번째 시간 3D 포인트 클라우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잠깐 드리면요. 저는 지금 SOS랩이라는 라이다 테크 스타트업에서 라이다 센서에서 나오는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용한 퍼셉션 솔루션 제품을 개발하는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고요. 박사 학위 할 때부터 계속해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다루는 연구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뎁스 카메라나 아니면 프로젝터 카메라 시스템에서 복원된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것들을 다뤄서 증강현실이나 또는 뭐 데이터를 전처리하는 연구들을 계속 했었고요. 이번 스터디를 통해서 그동안 제가 공부해왔던 것들을 좀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참여하게 됐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이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데이터에 대해서 좀 전반적인 개요를 다룰 수 있도록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컨텐츠는 크게 두 개의 파트로 나눴고요. 먼저 이 3D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데이터의 특성을 좀 설명드리는 파트 1이랑 그 다음에 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처리하는 다양한 프로세싱 기법들을 소개하고 또 데이터셋이나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함으로써 저희가 이 전체 스터디를 끌고 나가기 전에 이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오버뷰 할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기대하는 바는 이번 챕터를 들으시고 나서 이 포인트 클라우드 3D 표현이 갖고 있는 장단점에 대해서 좀 잘 캐치를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또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다루기 위해서 주로 사용되는 프로세싱에는 어떤 태스크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강의가 되기를 바라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먼저 3D 포인트 클라우드입니다. 3차원 공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굉장히 많은 다학제 간의 그 지식들이 필요한데요. 이 중에서도 저는 좀 컴퓨터 비전 쪽하고 그다음에 머신러닝, 그다음에 컴퓨터 그래픽스, 디퍼런셜 지오메트리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특히 최근에는 그 3D 센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3D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서 이 컴퓨터 비전 기술로서 이 3D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들을 좀 접근해 보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컴퓨터 비전이라고 하면 여기 계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람의 그 시각 인지 시스템을 모사해서 기계가 이 시각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어떤 본 대상에 대한 이해를 하거나 또는 그런 정보들을 바탕으로 추론을 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이야기를 하고요. 주로 디지털 이미지나 비디오를 정보로부터 추론 과정을 거치는 작업들을 말하게 됩니다. 사람의 뇌가 눈으로부터 얻은 시각적 정보를 뇌에서 처리해서 이 고양이를 보면 이 고양이라고 이해하는 것처럼 카메라에서 들어온 이미지나 비디오 정보들을 컴퓨터가 알고리즘으로 분석을 해서 이제 고양이라고 인식하는 이런 과정들을 모사하는 것들을 이제 컴퓨터 비전에서 담당하고 있는 태스크고요. 주로 쉐이프 어널리시스, 엣지 디텍션, 패턴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다양한 그 기법들이 이제 과거에 연구되어 왔었습니다. 저희가 이 커리큘럼에서 다루고자 하는 3D 데이터를 이해하는 것도 결국은 이 3D 컴퓨터 비전이라고 해서 컴퓨터 비전의 한 가지 어떤 브런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만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이 그 전통적인 컴퓨터 비전의 경우에는 3차원 공간상에 있는 정보가 2D 이미지 공간으로 프로젝션된 이 2차원 이미지라는 정보를 이용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이런 시각적인 정보들로부터 필요한 정보들을 추론하는 데 반해 이 3D 컴퓨터 비전 같은 경우에는 다양한 센서들을 통해서 획득된 3D 데이터를 직접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3D 데이터를 얻는 방법들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스테레오 이미지를 이용해서 스테레오 뎁스를 얻을 수도 있고요. 또 멀티뷰 이미지들을 통해서 멀티뷰 지오메트리를 뽑을 수도 있고 최근에 RGBD 카메라나 또는 라이다를 이용한 포인트 클라우드를 직접적으로 실시간으로 획득하는 이런 기법들을 통해서 다양한 3D 데이터들을 직접적으로 얻을 수가 있고 이러한 데이터들을 처리해서 아까 앞서 컴퓨터 비전에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태스크인 이 상황을 이해하고 또 필요한 정보들을 추론하는 기능들을 하는 것들이 3D 컴퓨터 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센서들 또는 기법들을 통해서 이제 얻어진 3D 데이터를 컴퓨터에서 표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3차원 서페이스를 표현하는 이제 대표적인 방법으로 두 가지의 기법적인 분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파라메트릭 또는 explicit surface representation이라고 해서 이
3차원 곡면 또는 서페이스 형상에 대한 이런 정보를 이제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기법인데요. 이 기법에서는 형상의 어떤 포지션이나 또는 뭐 거리나 이런 또는 노말 정보와 같은 이런 형상 정보들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방법을 주로 차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주로 다루게 될 포인트 클라우드도 이 익스플리시트 서페이스 레프레젠테이션의 한 가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반대로 이 implicit surface representation 같은 경우에는 이 3차원 서페이스 또는 그 센서에서 측정된 3차원 형상 자체를 mathematical function으로 표현하는 이런 기법으로서 이 펑션에서 어떤 threshold를 갚는 값이 surface라고 이 정의를 하는 방식인데요.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좀 더 복잡한 서페이스의 형상 같은 것들을 explicit surface에 비해서 이제 훨씬 더 잘 다룰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개념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서 저희가 보고 있는 서클의 서페이스라고 하고 있는 저 원주에 대한 곡면을 표현한다고 했을 때 explicit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저 곡면을 x, y라고 딱 명시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반지름이 1인 원이면 0,0, 뭐 1,0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들이 이제 explicit한 방법이고요. 그래서 뭐 스플라인이나 트라이앵글 메쉬나 포인트 같이 이러한 정보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열거하는 방법으로서 이런 형상을 수정하는 것들이 이제 굉장히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임플리시트한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것들을 이제 하나의 수학적인 펑션으로 정의를 한 다음에 이 원의 인터널은 이 펑션이 0보다 작을 경우, 그 다음에 이 원의 익스터널은 이 펑션이 0보다 큰 경우로 해서 이 함수가 0이 되는 지점이 결국 어떤 서페이스를 나타낸다고 이제 함축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SDV 같은 방법들이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고요. 이런 것들은 어떤 그 볼륨 같은 거에 현재 위치가 내부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기에 좀 더 용이하고 또 토폴로지를 평가하는 것들도 훨씬 쉽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가 근데 다룰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 중에서 3차원 공간상의 위치나 또는 형상 정보인 노멀 벡터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명시하는 그 익스플리시트한 표현 방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3차원 표현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이런 여러 가지 3차원 그 표현 포맷 중에서도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는 것들은 3차원 공간상에 있는 그 형상들의 위치 정보를 이 set of points, 여러 점들의 셋으로 이제 표현하는 데이터셋 표현 방법이고요. 수학적으로 굉장히 단순하고 또 간결하게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제 3차원 공간상에서 정보를 표현하기 때문에 서로 그 직교하고 있는 세 축에 대해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가 주로 X, Y, G 이 세 가지 코디네이트에서 각각의 코디네이트에 대한 위치 정보를 표현해서 이 3차원 벡터 형태로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표현을 하게 되고요. 보통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면은 아주 적게는 뭐 수십 개에서 많게는 수십만 개, 수백만 개 정도의 이 포인트들의 셋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이제 왼쪽에 보시는 것들은 보시는 그림은 티팟이라는 3D 오브젝트를 포인트 클라우드로 표현한 형태이고요. 설명드린 것처럼 세 개의 직교하는 축 상에서의 포지션 좌표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실제 이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3차원 벡터들의 어레이 형태로 표현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이제 공간상에서의 위치 정보만 기록하기도 하지만 또 측정되는 센서나 아니면 다루고자 하는 데이터의 정보에 따라서 추가적인 정보를 같이 포함시키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RGBD 카메라로 획득할 경우에는 이 색상 정보를 같이 표현해서 XYG, 그다음에 RGB 값을 6차원 벡터로 표현한 것들의 어레이 형태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서페이스 노말 정보, 법선 벡터의 정보를 표현할 경우에는 XYG에다가 노말에 대한 3차원 벡터 같은 것들을 같이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도 이 포인트 클라우드가 담고 있는 어떤 그 지오메트릭 특징이나 피처들을 이 벡터 스페이스로 임베딩해서 같이 이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라고 하면 2D 이미지와 이제 가장 다른 점이라고 하면 결국은 이 구조화가 되어 있지 않고 데이터 자체에
이 순서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이 3D 데이터를 다루는 방법들이 필요하다는 건데요. 이런 내용들은 제가 이 다음 장에서 이미지와 이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의 데이터 포맷을 비교하면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 3D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3차원 그 표현 방법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저희가 익숙한 2D 이미지 그리고 또 다른 비주얼 데이터 폼, 3D 비주얼 데이터 폼들과 좀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볼 건데요. 먼저 이제 2D 이미지와 비교를 해보면 2차원 영상 같은 경우에는 실제 세계의 3차원 어떤 정보 또는 가상 세계의 3차원 정보를 2D 플랜, 2D 이미지 플랜으로 프로젝션 시켜서 구조화된 2D 공간상에서 표현한 것에 반해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3차원 데이터를 이제 그대로 전달하고 있는 데이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2D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UV 코디네이트 상에서 뭐 1024, 168 이렇게 정확하게 이제 구조화된 구조를 가지고 그 안에서 이제 해상도가 결정되는 데 반해서 포인트 클라우드는 이 데이터 자체의 이제 순서나 구조나 아니면 이제 주변 정보들과의 연관성 같은 정보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저희가 이제 이용해서 3D 어떤 정보들을 추출하고 추론하는 것들이 이제 좀 더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뭐 라이다나 아니면 뎁스 카메라나 또는 멀티뷰 지오메트리를 통해서 획득한 3D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 덴시티도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는 굉장히 많은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밀집해 있고 어떤 부분에는 굉장히 스파스하거나 아니면 아웃라이어나 노이즈 같은 정보들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들을 잘 판단을 해서 데이터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을 좀 가장 대표적인 포인트 클라우드의 도전 과제들 또 캐릭터리스틱들을 그림으로 좀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이 irregular한 특성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유니폼하게 분포되어 있지 않고요. 어떤 부분은 굉장히 덴스하게 데이터들이 밀집되어 있고 또 어떤 부분은 굉장히 스파스한 영역이나 또는 노이즈나 아웃라이어들을 포함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뎁스 카메라나 라이다 같은 경우에는 근거리에 있는 데이터들이 이렇게 이제 덴스하게 찍히고 멀리 갈수록 빛이 확산됨에 따라서 이 해상도, 각 분해능이 좀 떨어져서 스파스한 데이터가 들어오기도 하고요. 또 스테레오 매칭이나 여러 장의 멀티뷰를 이용한 뭐 스트럭처 프롬 모션 같은 경우에는 피처가 많이 뽑히는 공간에서는 훨씬 더 많은 포인트 클라우드들이 뽑히는 반면에 피처가 매칭이 잘 안 돼서 특징점들이 연결이 안 되는 부분들은 굉장히 스파스한 리전을 갖기도 합니다.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구조가 없다라는 것인데요.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이 투 디멘셔널 상에서의 정확한 구조가 있기 때문에 몇 콤마 몇의 어떤 픽셀 정보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지만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구조화된 정보가 없고 각각의 포인트들이 이제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됩니다. 또 이 점 간의 이 포인트와 포인트 간의 거리도 균일하지 않고 다 고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포인트 클라우드의 주변에 있는 정보들을 알기 위해서는 네이버링 서치 같은 어떤 기법들을 통해서 나와 이웃하는 점들을 찾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가 갖고 있는 또 하나의 특징은 이 순서가 없다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완전하게 동일한 어떤 형상과 분포를 가지고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이지만 이 데이터의 순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같은 경우에는 제일 상단에서 첫 번째 포인트가 시작되는 반면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하단에서 시작되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두 개는 동일한 그 데이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만 데이터의 어떤 스토리지 상에서의 순서가 다른데요. 그래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이제 퍼뮤테이셔널 인베리언트하다고 하는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다룰 때는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순서가 바뀌어도 동일하게 처리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나 로직 같은 것들, 데이터 구조가 필요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의 특징 때문에 사실은 최근에 그 이제 컴퓨터 비전 쪽에서는 딥러닝에 기반해서 다양한 태스크들을 수행하는 것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고 또 좋은 성능을 발휘하고 있는데요. 2D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컨볼루션이라는 오퍼레이션을 굉장히 잘 적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컨볼루션 커널을 이용한 CNN 구조에 굉장히 적용이 용이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백본들을 확대 적용할 수 있어서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딥러닝 어떤 기반의 기법들이 굉장히 성숙하게 또 좋은 성능을 내고 있어서 최근에 이 컴퓨터 비전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3D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이런 특징들 때문에 이러한 컨볼루션과 같은 오퍼레이션을 직접적으로 좀 적용하기가 어렵고요. 이런 일레귤러하고 그다음에 구조가 없는 특성들을 잘 고려해서 포인트 클라우드의 피처를 임베딩할 수 있는 네트워크 설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컴퓨터 비전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CNN 구조 같은 것들을 직접적으로 적용하기 좀 어렵다는 한계점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후반에 종록님이 좀 더 자세하게 다뤄주시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잘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접근법들이 적용이 됐고요. 이 3D 데이터를 복사일과 같은 형태로 구조화해서 뭐 3D 컨볼루션을 하거나 또는 특정한 평면으로 프로젝션을 한 2D 이미지 형태로 다루거나 또는 포인트 클라우드 자체를 직접 다룰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좀 설계하는 이런 여러 가지 기법들이 지난 몇 년간 계속해서 연구되어 왔고요. 아마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뒤에 챕터에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다룰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서 이제 이미지 데이터 포맷과 3D 포인트 클라우드를 비교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특성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 이제 또 다른 3D 데이터 형태로서 이제 RGBD라고 해서 RGB 카메라 3채널에다가 이제 뎁스 인포메이션이 같이 이제 포함된 이런 데이터 포맷도 있습니다. 이 대표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의 키넥트가 이런 RGBD 카메라의 좀 선구자적인 센서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카메라의 인트리직 파라미터를 알고 있으면 이 뎁스 인포메이션을 포인트 클라우드로 또 표현할 수도 있고요. 동시에 애초에 측정 자체가 이제 2D 이미지인 그 IR 이미지와 그 다음에 뎁스맵 형태로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컴퓨터 비전에서나 이미지 프로세싱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2D 컨볼루션이나 딥러닝 기법들을 직접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이런 장점도 갖고 있는 데이터 포맷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키넥트가 초창기에 이 RGBD 카메라로 나왔고 이후에 뭐 다양한 지금 RGBD 카메라들이 있는데요. 주로 이 뎁스와 RGB 이미지를 이제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이 카메라의 인트린식 정보를 이용하면 이렇게 이 뎁스 이미지를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로 표현하는 것도 가능한 포맷입니다. 그 다음에 이 3D 데이터를 표현하는 또 다른 표현 방법으로 복셀이나 이제 오큐펜시 그리드 같이 2D에서 구조화된 어떤 구조체를 3D에도 이렇게 적용한 구조가 있는데요. 아래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공간 자체를 이제 3차원 큐브 형태의 오큐펜시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가 이 하나의 큐브 내에 만약에 여러 개의 포인트 클라우드가 있다라고 하면은 뭐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으로 이 전체 포인트를 이 큐브 안에 있는 중심적으로 대표해서 표현하는 방식들이 있고요.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샘플링을 수행하기도 하고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자체를 이제 구조화해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면 이렇게 포인트 클라우드로 스캔된 데이터를 복사일 구조화를 하면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이 벽면에서는 좀 스파스하고 그 다음에 이 천장 부분은 굉장히 덴스한데 이런 것들이 이 그리드 구조 안에서 유니폼하게 이제 표현되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만들게 되면 구조화된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컨볼루션과 같은 오퍼레이터를 적용하기도 용이하고요. 이런 장점들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만 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러한 복셀이나 오큐펜시 그리드로 변환하는 과정 자체의 컴퓨테이션 타임과 또 이 과정에서 데이터 로스가 있고 반대로 더 많은 해상도를 가지기 위해서는 메모리를 많이 차지해야 되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라지 스케일의 포인트 클라우드나 포인트 클라우드의 숫자가 많은 이런 데이터를 이런 3D 복사 형태로 표현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비교할 포맷은 그래픽스 쪽에서 많이 쓰는 메쉬 모델인데요. 이제 3D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아까 특성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연결성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 한 점 한 점 자체만으로는 별다른 정보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주변에 있는 데이터들이 어떻게 군집해 있는지 밀집해 있는지를 분석하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이 메쉬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정보들을
이제 만들어서 오른쪽과 같이 어떤 트라이앵귤러 메쉬나 또는 쿼드라틱 메쉬 같은 형태로 표면으로서 이제 구조화를 시켜서 이 3D 포인트 클라우드에다가 연결성 정보를 연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컨티뉴어스한 서페이스를 만드는 모사하는 형태로 되기 때문에 좀 더 표현이 쉽고 또 이 메쉬 구조를 가지게 되면은 포인트 이제 버텍스라고 표현되는 이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에 서로 연결성 정보들도 좀 더 표현하기 쉽고 또 렌더링 같은 태스크에서도 굉장히 유리한데요. 다만 역시 포인트 클라우드를 메쉬로 바꾸는 메쉬잉이나 또는 뭐 트라이앵글라이제이션 과정에서 이것들을 최적화하는 문제들이 있고요. 또 그 과정 자체도 항상 옵티멀하게 풀리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메쉬 데이터로 또 변환해서 다루는 것 자체는 어쨌든 한 번에 더 프로세싱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센서에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데이터 형태이기 때문에 이 포인트 클라우드 로우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것들이 실제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유용하게 활용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어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처리하는 포인트 클라우드 프로세싱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은 이제 데이터 특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포인트 클라우드를 다루기 위해서는 이제 굉장히 다양한 기법들, 뭐 수학적인 모델들, 또 알고리즘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동안 포인트 클라우드를 다루는 것들은 주로 뭐 수학적인 모델을 다루는 기법들이 주를 이뤘습니다만 최근에 잘 아시다시피 딥러닝 기반의 방법들이 굉장히 좋은 그 성능들을 내게 됨에 따라서 최근에는 포인트 클라우드 자체도 이 딥러닝 기반으로 처리하는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참고하고 있는 책에서는 이 포인트 클라우드 프로세싱을 크게 트래디셔널 메소드와 그다음에 딥러닝 기반의 메소드로 나누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중에서는 딥러닝 기반의 방법들이 어쨌든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좀 더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반대로 또 이제 데이터셋을 좋은 데이터셋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앞서 설명드렸던 구조화되어 있지 않고 순서가 없는 이런 데이터를 잘 처리하기 위한 딥러닝 모델도 이제 필요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 설명드릴 그 펀더멘털한 포인트 클라우드 프로세싱 같은 경우에는 주로 트래디셔널한 방법들이 주를 이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인데요. 이 레지스트레이션이라는 태스크 자체는 두 개의 포인트 클라우드를 정렬하기 위한 좌표 변환의 매트릭스를 구하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스파셜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찾는 문제인데요. 주로 이제 스파셜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면은 이제 리지드 트랜스포메이션과 그다음에 논 리지드, 그러니까 디포메이션이 있어서 형상 변환이 있는 이런 두 가지를 분류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프랙티컬한 어플리케이션에서는 리지드 트랜스포메이션에 주로 이제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A라는 포인트 클라우드와 B라는 포인트 클라우드를 잘 정렬하기 위한 최적의 로테이션과 트랜스레이션을 자동으로 구하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지스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왼쪽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서로 다른 부분을 스캔한 3차원 물체에 대한 데이터에서 이 두 개의 특징점들을 연결해서 이 두 개를 하나의 완벽한 워터타이트한 3D 포인트 클라우드로 이제 만들어서 하나의 완벽한 오브젝트로 만드는 이런 태스크가 있기도 하고요. 최근에는 그 리얼타임 아웃도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뭐 RGBD나 또는 라이다 같은 센서들이 나옴에 따라서 이 실제 환경을 스캔한 데이터들로부터 하나의 맵을 만드는 과정에서도 이런 레지스트레이션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레지스트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뒤쪽에 포인트 클라우드 어널리시스 파트에서 좀 다양한 기법들을 자세하게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또 다른 포인트 클라우드 프로세싱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 있는데요. 이거는 2D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포인트 클라우드가 사전에 정의된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이제 분류하는, 카테고라이즈하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는 이 3D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지오메트릭 피처나 아니면 어떤 특징점들을 잘 추출한 다음에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전통적인 머신러닝 기법들을 통해서 이 분류하는 과정들을 주로 수행을 했었었는데요. 최근에는 이 딥러닝 기법이 발달함에 따라서
엔드투엔드로 이런 피처 익스트랙션과 클래시피케이션을 같이 하는 프로세스들도 많이 나오게 됐고, 또 이것과 관련된 데이터셋도 많이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이 주어진 포인트 클라우드가 어떤 물체인지를 클래시피케이션하는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예를 들어서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주어진 포인트 클라우드가 뭐 체어인지 아니면 뭐 테이블인지 모니터인지 이런 식으로 이제 물체로 구분하는 것도 있고요. 또 쉐임 리트리버리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비행기에 대한 포인트 클라우드가 주어지면 실제로 DB에서 이것과 유사한 형상을 가지거나 아니면 같은 클래스로 구분될 수 있는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검색하는 이러한 3D 리트리버 같은 어플리케이션에서도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경우나 쉐입 리트리버 같은 경우에는 주로 딥러닝 기법들로 많이 수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클래시피케이션과 유사하지만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포인트 클라우드의 포인트 하나하나에 이제 클래스를 부여하는 방법이고요. 최근에 뭐 컴퓨터 비전 쪽에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이 워낙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다들 들어보신 기법 프로세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각의 포인트가 어떤 클래스에 속하는지를 분류함으로써 이 포인트 클라우드라는 데이터 자체에 대한 이해도를 더 높이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 교재에서는 이렇게 세그멘테이션 된 데이터에서 바운딩 박스를 추론을 해서 3차원 공간상의 어떤 물체의 위치랑 크기를 추론하는 오브젝트 디텍션도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의 후속 작업으로 분류하고 있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가장 대표적으로 시멘티키티라는 데이터셋이 이 자율주행에서 라이다 데이터셋을 이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위한 용도로 그라운드 트루스를 만든 데이터셋이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포인트 클라우드의 포인트 하나하나에 뭐 이것들이 로드인지 아니면 카인지 바이스클인지에 대한 각각의 레이블들을 분류함으로써 이 3D 씬 자체를 좀 더 잘 이해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양한 추론 작업들을 조금 더 높은 정확도로 할 수 있게 하는 기법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네, 오브젝트 디텍션은 뭐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한 다음에 하기보다는 보통 바로 이 3D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 오브젝트 디텍션 같은 경우에도 3차원 공간상에서 획득된 3D 데이터에서 물체의 위치를 검출하고 크기나 종류 같은 것들을 분류하는 작업까지 이제 한 번에 하는 태스크를 수행하고요.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는 자율주행 환경에서 도로 환경에 있는 차량, 그 다음에 이륜차, 보행자를 검출해서 위치, 크기, 그리고 어떤 종류의 객체인지를 분류하는 이런 태스크들을 수행하는 게 오브젝트 디텍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자율주행뿐만 아니라 뭐 로봇 어플리케이션이나 또는 이제 증강현실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이렇게 주변 환경에 있는 객체들을 인식하고 의미론적 추론을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설명드린 포인트 클라우드 프로세싱은 이제 오도메트리인데요. 사실 이제 오도메트리는 그 이동 경로상에서 위치 정보를 추론하는 기법으로 주로 GPS나 IMU와 같이 이 위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그 센서들을 이용하는 기법들인데 최근에는 카메라에서 들어온 시각 정보나 또는 3D 센서, 라이다 같은 3D 센서에서 들어오는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연속적인 프레임 간의 그 움직임 정보를 추론해서 이 대상체 또는 센서 자체 또는 이동체의 움직임을 추론하는 비주얼 오도메트리, 라이다 오도메트리 같은 기법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해서 GPS나 아니면 IMU와 같은 센서들이 잘 안 되는 상황에서 많이 쓰이고 있고요. Simultaneous Localization Mapping이라는 슬랭 기술의 한 파트로, 프론트엔드 파트로서 이 오도메트리가 적극적으로 로보틱스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은 이제 리오셈이라는 그 라이더 오도메트리 영상이고 360도 라이다를 이용해서 이 강변을 따라서 데이터를 쭉 취득한 다음에 이 데이터를 통해서 오도메트리를 하면 이 굉장히 정확한 3차원 공간에 대한 정보들을 이제 맵 정보로 변화할 수 있고 또 동시에 그 위치 정보까지 얻을 수 있는 이런 기법들도 가능한데요. 이런 오도메트리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소개해드렸던 뭐 피처 익스트랙션이나 또는 레지스트레이션, 얼라이먼트 같은 태스크들이 종합된 하나의 이제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포인트 클라우드 프로세싱 기법들이 있고요. 또 이러한 기법들
그다음에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또 잘 벤치마크하기 위해서 최근에 이제 다양한 데이터셋들도 함께 공개가 되고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모델넷이나 쉐임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CAD 모델, 그러니까 사람이 직접 설계한 이 컴퓨터 에이드 디자인 모델에서 포인트 클라우드를 추론한 다음에 이 각각의 포인트 클라우드 오브젝트들의 레이블들을 붙여서 주로 오브젝트 클래시피케이션이나 쉐입 리트리버, 그다음에 뭐 파트 세그멘테이션 같은 태스크를 수행하는 데 좀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스탠퍼드 3D 인도어 세그멘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RGBD 카메라를 이용해서 획득된 인도어 씬들에 대한 데이터고요. 그 안에 있는 다양한 뭐 책상, 의자와 같은 맨메이드 오브젝트에 대한 정보들이 레이블이 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시멘틱 세그멘테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데이터셋도 있습니다. 또 3D 매치라고 해가지고 두 포인트 클라우드 간의 이 레지스트레이션에 대한 그것을 딥러닝으로 할 수 있는 이런 기법들을 평가하기 위한 이제 지오메트릭 레지스트레이션을 위한 데이터셋도 있고요. 또 컴퓨터 비전 쪽에서 잘 알려진 키티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뭐 2D, 3D뿐만 아니라 2D에서의 뭐 오도메트리, 3D 오브젝트 디텍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같은 다양한 태스크를 이제 자율주행 환경에서 획득된 데이터로부터 할 수 있는 이런 벤치마크 셋이 있고, 이러한 데이터셋을 이용해서 딥러닝 모델들을 학습하기도 하고 또 기존에 개발된 그 알고리즘들을 이제 테스트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그리고 포인트 클라우드 프로세싱들은 이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 3D 센서들이 리얼타임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들을 이제 제공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뭐 증강현실, 또 자율주행, 로보틱스와 같은 분야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여기 뭐 같이 저희 스터디를 하는 분들도 아마 이런 필드에 종사하시면서 이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이용해서 이러한 현실 문제를 풀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자체는 예전부터 좀 다뤄졌던 데이터지만 최근에 이러한 3D 센서 자체가 시장이 좀 성장하고 또 실시간으로 고해상도의 3D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얻을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바로 처리하고 다양한 그 어플리케이션에 적용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을 간단하게 랩업을 하면요. 오늘은 크게 이제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 그 다음에 포인트 클라우드 프로세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고요. 포인트 클라우드는 3D 센서에서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가장 이제 대표적인 3D 데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이 용이하고 또 간결한 데이터 표현 형태로 되어 있고, 또 이 정보 자체가 3차원 공간 정보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그 3차원 정보를 활용하는데 굉장히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데이터 자체가 유니포미티가 없이 일레귤러하고 또 구조가 없고 순서가 없는 이런 특징들을 갖고 있어서 이런 특징들을 잘 고려한 다양한 프로세싱 기법들을 숙지하고 있어야 되고요. 대표적으로 레지스트레이션이나 클래시피케이션,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오도메트리와 같은 프로세싱들을 저희가 기초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고 이 스터디 상에서도 다루게 될 것입니다.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는 뭐 자율주행이나 증강현실, 가상현실, 로보틱스와 같은 이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앞으로 스터디를 통해서 이 각각의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